이런 질문 진짜 많았어요. 꼭 공부로 치열해야 되나요? 제가 그랬어요. 10대 학생이면 눈앞에 있는 수학, 눈앞에 있는 공부, 눈앞에 있는 수시, 정시, 학교 공부 치열하게 해라. 자, 어떤 반문들이 왔냐면 이런 반문들이에요. 굳이 꼭 공부로 치열해야 돼?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 있으면 그걸로 치열하는 게 더 충만한 라이프에 가까워진 길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너무나 비교육적인 우리나라 입시에 치열하라는 건 학생들의 고생만 가져오고 학생들의 행복을 보장 못한다. 치열하면 충만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이론인데 공부로 치열한 건 절대 반대다라는 어른들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따끔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의 얘기 참 고마운 조언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만 있고 현실을 모르는 위험한 10대들에 대한 조언일 수 있다는 말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좋아하는 일로 충만한다. 좋아요. 좋아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자퇴하고 정말 그걸로 충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1단계 충만은 눈앞에 있는 무슨 경험이든 충만하게 하는 거고요. 2단계 궁극의 충만은 그 중에서 충만하게 하는 와중에 쾌를 발견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로 충만한 게 궁극의 충만이라고 했죠. 저도 좋아하는 일을 있다면 공부 말고 그거로 충만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따끔하게 이렇게 반문 드리겠습니다. 어른분들, 그런 얘기하시는 어른분들, 본인은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정도 말고요. 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감히 중졸 고졸이라는 멍해를 쓰면서도 자퇴할 만큼 진짜 내 인생에 완벽한 확실한 쾌로 충만한 걸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통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다시 혼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그 얘기부터. 어른들도 찾기 힘든 평생에 내 좋아하는 일인데 그걸 10대들한테 쉽게 야, 그 공부에 치열하지 마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하는 게 훨씬 쉬워. 평생을 걸려도 못 찾는 걸 10대들한테 이제 겨우 가치가 형성됐고 이제 겨우 사회 경험, 어른 경험하고 있는 10대들한테 그렇게 막 말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좋아하는 일 발견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혼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그건 어른들의 잘못도 아니고 10대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을 몰라서예요. 제가 지금부터 좋아하는 일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기 이미 써있죠? 알쏭달쏭한 말로 써있는데 제 강연 콘서트를 오래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냥 이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눈앞에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치열하게 해서 100%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경험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다 마음에 끌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 공부라고 해볼게요. 꽤나 수학 공부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10대 얘기니까. 그죠? 공식을 외운다라는 경험. 그걸 위해서 나의 모든 암기력을 총동원해서 내 가슴에 끌고 오는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푼다는 경험. 그걸 위해서 어떤 논리력과 문제 해결력을 총동원합니다. 심지어 오래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졸음이 오는데 그걸 쫓는 내 모든 체력과 어떤 그걸 쫓는 의지 또는 너무 싫다라는 불쾌감과 모든 것까지 다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수학 공부로 가득 채우면 그 중에서 쾌와 불쾌가 발견됩니다. 제 얘기 드렸었죠? 저는 어마어마한 불쾌, 90%가 불쾌였어요. 특히 어떤 평가와 점수와 시험을 위해서 하는 공부는 진짜 너무너무 나의 불쾌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100% 채웠더니 그 와중에 수학에서 쾌가 있더라고요. 깔끔하고 정확한 논리, A와 B가 합쳐져서 C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반내가 없는 아주 완전 무결한 논리의 세계는 저한테 쾌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요거 하나는 인생에서 가져가겠다. 대신 다시는 시험을 위한 평가를 위한 건 안 하겠다. 실제로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게 제가 서울대학교 가서 있잖아요. 저는 평가를 위한 시험들은 거부했어요. 혹시나 이것도 제 쾌 불쾌를 너무 일찍 제가 오만하게 판단할 것까 봐 한 2개, 3개 과목 정도는 A 플러스 맞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A 플러스 맞았어요. 근데 여전히 불쾌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제거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가서 한 번도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 적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지 아세요? 수업 다 출석했어요. 너무나 좋은 내용이어서 시험날 결석한 적도 있어요. 학점을 버린 거죠. 왜? 불쾌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반면에 쾌, 논리적인 것. 수학에서 제가 논리가 쾌라는 걸 발견했다고 그랬죠? 느끼세요? 저는 지금도 이 스터디 코드라는 것을 하면서도 써먹고 있습니다. 제 강의에서 의외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첫째, 둘째, 그리하여. 그건 제 쾌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에게 내용을 전달할 때도. 그리고 제가 코드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너무 추상적이고 난해한 것을 와닿게. 그때 논리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논리도 일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평가를 위한 시험은 전 안 할 거고요. 논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좋아하는 일을
꽤 알고 있다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수학 공부를 100% 제 마음에 채웠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학생들한테 공부로 치열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학 인생에 도움 안 돼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경험일 뿐이에요. 만약 그게 공부가 아니라 뭐 커피였어요? 요새 학생들 커피도 많이 마시는데 좀 걱정되긴 합니다. 커피도 100% 채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100% 채우다가 점점 쾌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하는 일로 채우고 좋아하는 일 있다면 공부 따윈 하지 마라. 지극히 옳은 얘기인데요. 좋아하는 일, 어른도 발견 못했는데 10대한테 얘기하는 건 위험한 얘기입니다. 10대가 발견해야죠. 어른들도 발견해야죠.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공부로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어른한테 적용해 볼까요? 직장 다니고 계세요? 난 이 직장 아닌 것 같아 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불만과 힘듦으로 가득 차 있으세요? 그럼 직장을 옮기세요. 어디로 옮기실 겁니까? 현실적인 얘기가 앉아있는데 어떻게 직장 옮겨?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 현실이 여러분에게 허용한다면 어느 직장을 옮기시면 좋아하는 일일 겁니까? 돈 많이 주는데 말고요. 그거 빼고 진짜로 좋아하는 직장이 뭡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는지 아세요? 좋아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왜 모르는지 아세요? 눈앞에 있는 직장을 100%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겉핥기로 난 그냥 싫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해봐서 어느 부분이 진짜 싫은지, 또 그 와중에 좋은 부분은 무엇인지, 그 회사의 정부치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의 정부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어느 직장을 갈지가 나오는 거죠. 본인도 몰라서 퇴사를 못 하는데 10대들한테 자퇴하라고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10대나 성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그래도 이제 10대들한테 좀 더 관심이 많거든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고 위험한 시기니까 잘못되면. 근데 이제 어른분들이 가끔 너무 쉽게 공부로 치열하다니 좋아하는 일 해야지. 그게 좀 너무 가끔은 위험해 보여서 좀 이렇게 따끔하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 얘기도 해볼게요. 근데 좋아하는 일 다 떠나서 우리나라 입시교육은 너무 비교육적이야. 나는 이걸로 치열한 건 그냥 학생들을 무조건 괴롭히고 불행으로 몰아가는 거 생각해.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 이것도 저는 약간 위험하다고 봐요. 다시 저 일단 입시교육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교육적인 거 알고요. 학생들 불행으로 몰르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합의랑 제도라는 게 있죠. 정말 그게 모든 국민이 다 합의 보는 거라면 어떤 정치인이 입법을 해서 제도를 바꿀 것이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없애든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지금보다는 낮추겠죠. 대학 입시 경쟁을 낮추겠죠. 실제로 수없이 왔던 논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right now 안 바뀌었죠. 해야 하는 일, 딴 말로 말하면 그냥 지금 사회 제도에선 통과 은행 겁니다. 중졸 고졸이란 건 어쨌든 간에 뭔지 아세요? 그건 중졸 고졸 나왔으면 나쁜 애야. 그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누구나 해야 되는 경험을 마치 안 한 것 같다는 거죠. 좀 과장돼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군대라는 거 뭡니까?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다 가야 되는 거죠. 누구나 해야 되는 통과 의례고 해야 되는 일이죠.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교 입시도 비슷하다는 거죠. 제가 걱정하는 건 뭔지 다른 관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안 했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콘서트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그때 나는 왜 열심히 안 했을까? 10대 때 나한테 고등학교 공부는 남겨둔 경험, 낭비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공부로 치열하라는 건 뭔지 아세요? 다시 그 입시 공부가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 10대의 공부라는 것은 참 후회되는 경험이다. 완벽하게 비교육적이지 않고 누구나 다 아는 경험인데 나는 그 경험을 마땅히 내가 했어야 되는 경험인데 통과 의례인데 그 경험을 100% 내 마음에 꽉꽉 채우지 않고 경험의 일부를 저기다 남겨놨다? 그것은 내 인생, 10대의 그 인생을 낭비했다? 그게 나중에 20, 30대 돼서 후회되는 거죠. 솔직히 부모님들이 자식 보고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번, 과거에 아직 학벌주의가 있어서죠. 과거에 어땠습니까?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좀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나머지 반, 여러분이 모르지만 어렴풋이 느꼈던 그 감각을 얘기드릴까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10대 때 열심히 안 했습니다. 했어야 되는 경험. 그냥 통과 의례처럼 누구나 하고 내가 했어야 되는 경험을 대충 하셨죠. 어정쩡하게 하셨죠. 그랬더니 평생 뭐가 됩니까? 10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40 먹어서 다시 수능 공부할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죠. 자꾸 그 마음이 비어있는 겁니다. 돌아켜보니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가끔 이런 10대들 보죠. 고등학교 3년 동안 진짜 치열하게 했는데 좋은 데 못 갔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난 이걸로 만족한다. 충만히 느껴지는 학생들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적 결과 자체가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되는 경험을
하나의 후회도 없이 했고 나는 그래서 고등학교 끝나고 죽을 때까지 적어도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좀 더 할 걸 이런 후회는 없을 것 같은. 저도 그래요. 저는 서울대학교 합격했을 때 서울대라는 결과보다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지옥 같은 고등학교 생활 진짜 완전하게 100% 다 해내고 졸업했다. 죽을 때까지 후회 없겠구나. 놀라운 얘기 될까요? 저는 지금 이 나이 먹기까지 고등학교로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아니고요. 100%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힘든 겁니다. 인간은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면 조금이라도 1%라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저는 다시 10번 다시 태어나도 있잖아요. 그때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라도 낮을 수 없어요. 100%다 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전혀 후회와 미련이 없어요. 그 시절에 대해선 뒤돌아볼 일도 없고 낭비감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꽉꽉 차는 10대 공부 경험을 했습니다. 이걸 10대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금 어른분들이 말하시는 것처럼 야, 그 공부 열심히 한다고 좋은 거 아니야? 오히려 그냥 비교육적이야. 대충 해. 그랬다가 사회 제도로 합의로 안 바뀌었어. 어쨌든 그 시대에는 사회적 제도로 했어야 되는 공부잖아요. 그럼 10대들이 평생 그때 좀 더 할 걸. 아, 나 고등학교 생활 너무 낭비된 것 같아. 못 돌아가네. 후회와 미련으로 사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코드의 힘이에요. 저는 보는 관점이 다르죠. 어른들은 입시로 바라보는 거죠. 입시에 집중하지 말고 좋아하는 걸 해. 아, 입시 그거 비교육적이야.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걸 해. 저는 입시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생 경험으로 보는 겁니다. 저한테 공부는 눈앞에 있는 커피 한 잔, 군대, 아니면 옷 입기, 아니면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경험이라면 후회 없이 하면 되고요. 그 후에 100% 경험을 통해서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럼 발견의 기회로 보는 겁니다. 10대 인생 최초의 경험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 놓아서 치열하게 하라고 하는 거지 입시 구조가 오르니까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바뀌니까 치열하게 하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21년 동안 계속 주장해온 얘기인데 입시라는 게 세긴 센가 봐요. 결국은 스카이 가자는 얘기 아니냐, 좋은 대학 가자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치열해야 대한 이유는 그 공부가 어떤 큰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경험, 어차피 해야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 그래도 못마땅하세요? 자, 이게 두 가지가 확실하면, 둘 중에 하나라면 자퇴해도 됩니다. 첫 번째, 진짜로 10대인데 정말로 내 마음을 쾌로 충만하게 만드는 완벽하게 확신한 좋아하는 일을 발견했다. 그럼 자퇴하세요. 정말 이게 아주 희귀한 소수라고 느껴지죠? 또는 정말 완벽하게 사회적 합의나 제도는 꺼져. 나는 이 입시는 완벽하게 비교육적이고 벗어나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다. 이것도 정말 소수겠죠? 그러면 자퇴하세요. 근데 그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다시 공부가 인생에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죠? 입시가 인생에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눈앞에 있는 경험이니까. 다른 프레임이죠. 경험으로 보느냐, 어떤 의미 있는 입시로 보느냐. 코드가 바뀌면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인 겁니다. 프레임이란 것도 결국 뭡니까? 세상을 보는 나의 어떤 안경 틀이잖아요. 마음에 품고 있는 코드가 다르면 다른 거죠. 다시 저는 공부를 경험으로 봤기 때문에 치열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경험은 치열하게 충만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알았죠? 자, 이거에 대해서도 라이브에 오신 분들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안 풀리다가 도구 가져와서 풀린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수학의 코드를 저희 스터디 코드가 들으신 분인가 봐요. 수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딱 정해진 도구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 도구를 적재적소에 가져오는데 쾌감을 느끼나 봐. 그것만 갖고 있는 거야. 수학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 친구는 사실 저도 저 쾌감도 있었거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거까지 말씀 못 드리고 논리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스터디 코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실제적인 사람들의 인터뷰라든가 어떤 논문들, 어떤 철학책들, 즉 우리의 어떤 이론을 만들다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도구를 가져와서 딱 맞을 때 그 쾌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란 것도 뭔지 아세요? 수많은 문제 해결의 연속인데 그때마다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람을 가져오든 또는 적재적소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오든 아니면 어떤 제도라든가 이미 누가 개발해 놓은 어떤 프로그램 모듈을 가져오든 이렇게 발견하는 거잖아요. 수학을 100%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니코니코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 대충 살면 진짜 호구되는 거네요. 충만하게 꼭 살겠습니다. 호구라기보다는 대충 살면 자아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대충 살면 후회와 미련이 많이 남아서 안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막내즈님, 저도 코치인처럼 후회 없는 10대 보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봐요. 코드가 바뀌니까 관점이 바뀌었죠. 스카이 가고 싶네요가 아니잖아요. 수학 공부 잘하고 싶네요가 아니잖아요. 후회 없는 10대를 보내고 싶네요. 바로 그겁니다. 잘했어요. 여기 오신 10대 분들, 여러분의 목표는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 고등학교 공부, 후회 없는 10대를 보내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근데 그 후회 없는 경험 중에 많은 비중이 대한민국에선 어쨌든 고등학교 입시 공부잖아요. 입시 공부를 후회 없게 하세요. 결과는 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김진희님, 그 경험이 인생의 나침반을 가져다 준 거네요. 다른 사람들은 그 나침반을 갖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보이네요. 아까 니코니코님이랑 저희랑 얼마나 선명합니까? 제 인생의 나침반, 나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 예, 적어도 평가를 위한 시험은 거부하고 제가 그래서 사법고시 안 본 거예요. 제가 만약 법에 대한 욕심이 컸어도 저 때는 사법고시 뭐 로스쿨 이렇게 바뀔 때였거든요. 평가를 위한 시험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예 그쪽 생각은 안 한 거야. 그리고 제 나침반은 뭡니까? 이런 논리, 가져다 쓰기. 그리고 오늘 빙산의 일각이라 했죠. 100% 충만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저의 쾌를 발견했겠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반면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냥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보세요. 졸업한 제 친구들도 나도 너처럼 열심히 공부해볼 걸.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나도 너처럼 스카이 갈 걸, 인서울 할 거냐 아니라 열심히 해볼 걸. 그러니까 다시 학벌에 대한 미련 말고 후회 말고 그 밑에 있는 되게 애매한 걸 제가 손에 잡히게 의식화해드렸죠. 이게 제가 하는 일이고 코드의 역할이죠. 뭡니까? 과거의 경험을 놔두고 왔다는, 마음이 가득 찰 때까지 안 했다는 것보다 저 그림 보시면 되죠. 과거에 놔둔 경험이 있다는 것. 그래서 과거를 낭비한 것 같다는 것, 쉬운 말로 후회 미련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